왓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실험실. 오늘 실험 주제는 눈의 구조와 시각의 이해입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과 착시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레이저 포인터와 착시의 점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배경 지식은 눈의 구조와 기능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청각, 시각, 미각, 촉각, 후각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바로 시각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빛의 자극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에서 시작해요. 빛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랍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뉴턴은 분광 실험을 통해 태양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가시광선을 발견했고 백색 광선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가지 다른 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밝혔습니다. 가시광선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될 때 초록색 빛만 반사하면 초록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빛만 반사하면 빨간색 물체로 보여요. 모든 색을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이고 모든 색을 흡수하면 검정색으로 보이게 돼요. 빨강, 초록, 파란색을 빛의 삼원색이라 부른답니다. 이 3가지 색의 빛을 적절히 합성하면 다양한 색의 빛도 만들 수 있죠.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진답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나 텔레비전 화면도 빨강, 초록, 파란색 빛을 내는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화소에서 나오는 빛의 삼원색이 합성되어 다양한 색의 빛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눈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까요? 공막은 안구의 대부분을 싸고 있는 흰색의 막이고 우리가 눈의 흰자라고 부른답니다. 홍채는 수정체 앞면을 감싼 조직으로 맥락막 전방으로 이어져 있어요.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빛이 들어오는 농공의 크기를 조절해요. 카메라의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동공은 홍채 안쪽 가운데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동공의 크기에 따라 안구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결정돼요. 각막은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투명한 섬유질 막이고 공막의 한 부분입니다. 외부의 빛은 각막을 통과해서 눈으로 들어와요. 수정체는 탄성이 있는 투명한 볼록 렌즈 모양입니다.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면서 외부의 빛을 받아들이고 카메라의 렌즈 같은 역할을 해요. 모양체는 맥락막 전방 쪽에 있고 수정체의 경계면에 붙어있는 근육이랍니다. 수축하거나 이완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줘요. 맥락막은 안구벽에서 중간에 있는 층입니다. 혈관이 많고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 안구 속을 어둡게 유지하고 빛이 분산되지 않게 해줘요. 망막은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투명한 신경 조직이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시세포가 외부로부터 맺힌 상의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시신경은 망막에서 감지된 빛의 자극, 즉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이랍니다. 유리체는 안구 내에서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고 있는 투명한 젤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안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투명한 유리체 덕분에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이 망막까지 잘 도착할 수 있답니다. 본다는 것, 시각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물체에 반사된 빛은 각막과 동공을 거쳐 수정체로 들어갑니다.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은 유리체를 통과한 후 망막에 상을 맺게 됩니다. 이때 망막의 시각세포가 빛 자극을 감지하고 이를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빛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를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부른답니다.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조리개로 빛이 들어오는 입구를 조절하고 렌즈로 빛을 굴절시킨 뒤 빛에 민감한 물질이 칠해진 필름에 물체의 상을 비추면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필름에 남겨진 흔적을 종이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사진이랍니다. 우리 눈의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이고 수정체는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홍채는 동공 주위 조직으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카메라로 치면 조리개 역할인데 주변이 밝으면 빛의 양을 적게 받기 위해 홍채가 작아지고 어두워지면 빛의 양을 많이 받기 위해 커진답니다.
카메라의 조리개 값도 이와 같은 원리랍니다. 물체의 상이 망막에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시는 안구 앞뒤 길이가 정상 안구보다 길어서 망막 앞쪽의 상이 맺히기 때문에 가까운 물체는 뚜렷하게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물체는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목 렌즈는 중심부의 두께가 가장 자리보다 얇은 렌즈로 좀 더 뒤쪽의 상이 맺혀 근시를 보정하는 안경 렌즈로 쓰입니다. 원시는 안구 앞뒤 길이가 정상 안구보다 짧아서 망막 뒤쪽의 상이 맺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없답니다. 볼록 렌즈는 렌즈의 양면 또는 한 면이 볼록하여 초점 거리가 양인 렌즈로 초점을 한 점에 모아주며 상을 좀 더 앞쪽에 맺히게 해서 원시 교정에 사용한답니다. 원시와 혼동되는 안지런이 노안입니다. 근거리와 원거리의 사물을 차례로 보려면 수정체의 탄성력을 통한 눈의 굴절력이 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사물을 보면 굴절력 저하로 가까운 사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를 노안이라고 합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수정체의 조절력 저하 때문이고 원시는 원래 가지고 있는 굴절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노안도 원시처럼 볼록 렌즈로 교정합니다. 눈의 구조와 기능을 증강현실 앱으로 실험해 봅시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커스 앱을 설치하고 체험해보세요. 마커를 출력하려면 QR코드를 찍어 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나는 안경으로 어떻게 앞을 잘 보는 건지 너무 궁금해. 너희는 정말 궁금한 게 많군요. 눈에 흰자와 검은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눈속엔 본체는 수정. 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드리죠. 안구는 두부니체의 두 모양으로 각도만 내는 각각의 수정체는 투명하지만 눈은 어두우니까 검은색으로 보이는구나. 망막에 있는 시생구가 빛을 감지하고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실험은 레이저 포인터 만들기입니다. 실험 전의 주의사항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사람과 동물에게 절대 비추지 마세요. 레이저 포인터를 조립할 때 스위치는 반드시 오프 상태로 해주세요. 실험 재료는 작은 원통과 큰 원통, EVA A, B, C 양면 테이프, 볼록 렌즈 대화소, 반구 볼록 렌즈, 렌즈캡 3개, 스위치, 건전지 키우개, 건전지 2개, 레이저, 돋보기 도안입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레이저는 눈앞의 사물, 반구 볼록 렌즈는 우리 눈의 수정체, 망막에 맺힌 상은 벽에 비춰진 레이저 초점과 같아요.
이번에는 착시 효과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의 눈은 실제 사물과 다르게 볼 때가 종종 있답니다. 이런 현상을 착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도형 중 어떤 쪽이 더 클까요? 보통 왼쪽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 두 도형은 크기가 똑같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서로 마주보는 면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왼쪽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켜서 왼쪽이 커 보였답니다. 어떤 선이 더 길까요? 위의 선이 더 길어 보이죠? 하지만 두 개는 똑같답니다. 밀러 라이어 착시는 독일의 심리학자 프란츠 밀러 라이어에 의해 처음 고안된 것으로 동일한 길이를 가진 두 수직선이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원래 길이보다 더 짧거나 길어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분할된 선이나 면은 분할되지 않은 것보다 더 크고 길어 보이는데요. 이것은 분할의 착시 현상입니다. 빨간색 선이 휘어진 걸로 보이나요? 사실 빨간색 선은 직선이랍니다. 사선의 검정색 선의 시각 정보가 빨간색 선까지 휘어 보이게 하는 채르러 착시랍니다. 검정색 선과 파란색 선이 연결된 걸로 보이죠? 사실은 빨간색 선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호겐도르프 착시는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사선의 관계에 대한 착시예요. 평행선은 두 선의 사선을 엇갈리게 교차시킨 다음 평행선 안쪽의 사선 부분을 제거하면 평행선 바깥의 두 사선 부분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중 어떤 쪽이 더 커 보이나요? 작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인 파란 동그라미가 더 커 보이죠? 하지만 둘의 크기는 똑같답니다. 작은 동그라미에 둘러싸인 쪽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에빙하우스 착시 현상이랍니다. 빨간색 선 중에서 어떤 선이 더 길까요? 사다리꼴의 좁은 쪽에 위치한 빨간색 선이 더 길어 보이는데 사실 둘 다 똑같은 길이랍니다. 동일한 길이의 선을 배치했을 때 먼 거리 즉 좁은 쪽에 위치한 선이 더 길어 보이는 폰조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특정 대상의 크기를 판단할 때 배경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을 거꾸로 이용한 파르테논의 베를린 기둥을 살펴볼까요? 기둥을 직선으로 만들면 올려다 볼 때 기둥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무너질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답니다. 고대 그리스의 건축가들은 착시 현상까지 생각해서 일부러 기둥을 안쪽으로 조금씩 모이게 설계해 안정감을 주었답니다. 하만 도트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명도 대비의 일종으로 검정색 사각 블록 사이에 흰색 선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회색점 형태의 잔상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그림들은 조금씩 동작이 다른 여러 장의 파란 공 그림인데 이 그림들을 1초에 모두 빠르게 보여주면 마치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낱장의 그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이는 걸까요? 바로 잔상 효과 때문입니다. 잔상이란 눈에 들어온 빛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망막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상이 맺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랍니다. 이 잔상 효과 때문에 다음에 보이는 그림들이 망막에 겹쳐지면서 뇌가 움직이는 그림으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등을 통해 보는 영상들은 이러한 착시 현상을 통한 잔상 효과로 보여지는 거랍니다. 두 번째 실험은 착시 회전팽이 만들기입니다. 착시 회전팽이를 만들어 볼까요? 실험 재료는 기름종이, 뚜껑 2개, 투명 원통과 그림 도안입니다. 직접 그릴 경우 색칠 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생각해 보기를 통해 오늘의 활동 정리할게요.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착시 현상을 활용한 예들을 찾아보세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잔상효과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